Welcome to the debate. 오늘의 한첫 세상은 그 전 세계가 극찬하고 있는 갤럭시 S26 시리즈의 압도적 기술력, 그리고 애플을 넘어선 모바일 패권 경쟁입니다. 지난 10년간 스마트폰 전쟁은 사실상 소프트웨어의 게임이었죠. 네, 철저하게 생태계 싸움이었죠. 맞습니다. 애플이 만들어 놓은 그 거대하고 폐쇄적인 정원, 이른바 생태계라는 철벽은 진짜 그 어떤 경쟁자도 뚫을 수 없는 요새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 성벽을 두드리는 무기의 파괴력이 소프트웨어의 최적화를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아예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적 차원의 격차요. 네, 바로 그겁니다. 현재 글로벌 IT 매체들이 단순히 성능이 좋아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권력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최근 출시 단 7일 만에 국내 사전 판매 135만 대라는 엄청난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번 갤럭시 S26의 압도적인 하드웨어 혁신과 개방형 AI 생태계가 기존 애플이 주도하던 모바일 시장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집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뜨거운 기술 격돌의 현장을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서 냉정하게 해부해드릴 전문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아주 도발적인 표현을 쓰셨어요. 권력 구조의 붕괴라고 하셨는데 네, 완전한 붕괴죠? 저는 이 사안을 조금 더 보수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삼성이 이번 S26에서 이뤄낸 공학적 성취,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의 도약이 경이로운 수준이라는 것은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의 패권이라는 게 단순히 벤치마크 점수가 높다고 하루아침에 휙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점수만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과연 이 눈부신 하드웨어의 우위가 iOS라는 거대한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그 강력한 잠금 효과, 그러니까 락인 효과를 영구적으로 해체할 수 있을지 그 점은 매우 엄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생태계의 잠금 효과. 물론 무서운 힘이죠. 하지만 저는 이번 갤럭시 S26 시리즈, 특히 그 엑시노스 2600 칩셋에 적용된 2나노미터 GAA 공정을 보면요. 그 잠금 효과마저도 완전히 녹여버릴 정도의 물리적 격차가 벌어졌다고 봅니다. 애플의 A19 프로 대비해서 AI 연산 능력에서 무려 6배, 그래픽 성능에서 75% 우위를 보였어요. 숫자만 보면 참 엄청나긴 하죠. 단순히 조금 더 빠르다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세대가 갈린 겁니다. 솔직히 당분간 애플은 물론이고 무섭게 추격하던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이 기술력을 절대 못 쫓아올 텐데 이 정도 체급 차이면 사용자 경험의 판도가 바뀌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중국 제조사들이 당분간 삼성을 추격하지 못할 거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이유를 시청자분들께 원리부터 잠깐 쉽게 설명해드리죠. 우리가 흔히 나노공정이라고 부르는 건 반도체 안에서 전기가 흐르는 길을 얼마나 미세하게 깎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기존의 애플이나 중국이 쓰던 방식은 핀팻이라고 해서 전기가 흐르는 채널을 게이트가 3면에서 덮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혹시 마당에서 물호스로 물 뿌려보신 적 있으시죠? 아, 네. 어릴 때 마당에서 막 손가락으로 입구 쥐고 많이 해봤죠.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핀팻 방식은 비유하자면 수압이 엄청 센 물호스를 딱 세 손가락으로만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꽉 잡아도 손가락 틈새로 물이 조금씩 셀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막 사방으로 튀죠. 반도체에서는 이 새어나가는 물이 바로 전력 누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곧 기기의 발열과 배터리 광탈로 이어지고요. 그런데 삼성이 이번에 상용화한 2나노 GAA 공정은 이 호스를 주먹 전체, 즉 4면을 모두 감싸서 꽉 쥐어버리는 기술입니다. 전력이 새나갈 틈을 원천 봉쇄해버린 거죠. 아, 사면을 다 막아버리니까 발열이 확 줄어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물리적으로 전류를 완벽하게 통제하니까 발열은 줄고 거기서 남는 전력으로 연산 속도를 무지막지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공학적으로 이건 정말 엄청난 위협이에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숫자의 함정입니다. 숫자의 함정이라뇨? 멀티코어 11,256점이라는 숫자가 주는 압도감이 뻔히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멀티코어 11,000점대, 그래픽 성능 75% 향상. 스펙 시트만 보면 애플이 무너진 것 같죠? 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때 하루 종일 벤치마크 앱만 켜놓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애플 A19 프로가 3나노 공정에 머물러 있어서 하드웨어 스펙은 밀릴지 몰라도 iOS라는 자사만의 간일 생태계 아래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맞물려 돌아가는 그 최적화의 마법은 여전히 상상을 추월합니다. 최적화가 좋긴 하죠. 램 용량이 절반이어도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리프레시 안 되고 부드럽게 돌아가잖아요. 숫자의 우위가 반드시 아이폰 유저들로 하여금 와, S26 점수가 6배나 높네? 내일 당장 아이클라우드 해지하고 갤럭시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결심하게 만들 결정적 방아쇠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시장이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일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그 최적화의 마법이라는 것도 결국 하드웨어의 체급이 엇비슷할 때나 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성능 차이가 뭐 한 10%, 20% 내외였으니까 소프트웨어 튜닝으로 약간 눈속임이 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가 너무 벌어졌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 NPU 6배 차이가 실생활에서 뭘 의미하는지 제가 번역을 좀 해볼까요? 이건 단순히 앱이 뭐 0.1초 빨리 열린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비행기 모드, 즉 인터넷이 완전히 끊긴 산속이나 기내에서도 13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거대 언어 모델을 기기 자체에서 실시간으로 휙휙 구동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충전 속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번에 60W 초고속 충전이 들어갔죠? 네, 애플이 아직도 40W 언저리에서 맴돌 때 이번 S26은 어드밴스드 베이퍼 챔버로 발열을 완전히 잡으면서 60W 충전을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폰 배터리가 5% 남았다. 그럼 충전기 꽂아두고 한 10분 샤워하고 나오면 밤 12시까지 거뜬히 쓸 수 있는 배터리가 차오르는 겁니다. 출전 빠른 건 확실히 편하긴 합니다. 이 물리적인 쾌적함은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바꿔버려요. 아무리 아이메시지가 편해도 내 일상의 시간을 아껴주고 제약을 아예 없애주는 이 물리적 체감 앞에서는 결국 그 견고한 생태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60W 충전이 주는 실질적인 편의성이나 온디바이스 AI의 쾌적함은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일상을 훨씬 쾌적하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인간의 습관, 특히 사회적 관계망이 단단하게 얽혀있는 습관은 단순히 기계가 더 좋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관계망이요? 네, 에어드롭으로 회의 자료 주고받는 회사 동료들, 아이메시지로 묶여있는 가족들, 그리고 수년간 결제해놓은 앱스토어의 생태계, 이 엄청난 전환 비용을 감수하려면 S26에는 단순히 충전이 빠르고 연산이 빠른 걸 넘어서는, 그러니까 iOS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아주 압도적인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 iOS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압도적인 무언가가 이번 S26 시리즈에 탑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 두 번째 쟁점인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저는 이 기술이야말로 삼성이 애플을 완전히 따돌리고 생태계 이탈을 만들어낼 진짜 킬러 앱이라고 확신하거든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요? 지하철이나 카페에서 뱅킹 앱 켜실 때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옆 사람이 내 잔고나 비밀번호 볼까봐 폭을 막 살짝 기울이거나 손으로 가리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이 불안감을 없애려고 엄청 두꺼운 사생활 보호 필름 같은 걸 따로 사서 붙였죠. 네, 맞아요. 저도 써봤는데 그 필름은 화면 화질을 다 깎아먹는 주범이었죠. 엄청 답답하잖아요. 맞습니다. 빛을 막아버리니까 정작 폰 주인인 나조차도 대낮에는 화면이 안 보이죠. 근데 삼성이 이걸 하드웨어 레이어 단위에서 해결해버린 겁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로 화면을 까맣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패널 내부에 빛을 직진으로만 쏘는 네로 픽셀이랑 빛을 주변으로 흩뿌리는 와이드 픽셀을 물리적으로 따로 심어놨어요. 픽셀을 두 종류로 나눈 거군요. 네, 그래서 프라이버시 모드가 켜지면 주변으로 퍼지는 와이드 픽셀이 툭 꺼집니다. 폰을 들고 있는 내 눈에는 3000니트의 대낮같이 선명하고 쨍한 화면이 그대로 보이는데 불과 30도 옆에 있는 사람 눈에는 화면이 완전히 까맣게 꺼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두께 7.9mm 폼팩터 안에 이 물리적 광학 기술을 우겨 넣은 건 중국 제조사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요. 소프트웨어에만 집착하는 애플에게는 아예 없는 완벽한 무기입니다. 이 정도면 기기를 바꿀 충분한 동기가 되지 않습니까? 픽셀 단위로 빛의 컬량을 물리적으로 제어한다는 발상 자체는 정말 놀라운 공학적 디테일입니다. 특히 화면 전체가 아니라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키패드 부분에만 부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건 삼성이 5년 동안 연구한 게 절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죠. 매우 훌륭해요. 네, 진짜 디테일이 살아있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과연 이게 150만 원, 200만 원짜리 기기를 통째로 바꾸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일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살 때 옆 사람이 내 폰 보는 게 싫어서 당장 갤럭시로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진 않거든요. 결정적 동기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분들에게는 진짜 쌍수로 들고 활용할 만한 기능이지만 이게 스마트폰 시장 전체의 판도를 뒤집을 만한 핵심 패러다임이라기보다는 그냥 갤럭시의 매력을 한 스푼 더해주는 아주 훌륭한 부가기능 쪽에 가깝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죠. 저는 그 평가가 현대사회에서 보안이 가지는 무게감을 너무 가볍게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은 단순한 연락수단이 아니에요. 개인의 전 재산, 민감한 건강 데이터, 은밀한 사생활이 하나로 응집된 분신 그 자체입니다. 보안은 더 이상 부가기능이 아니라 폰을 선택하는 제1의 기본 전제가 되었거든요. 네, 보안의 중요성은 공감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강력해도 내 어깨 너머로 비밀번호를 훔쳐보는 그런 물리적 해킹 앞에서는 완전 무용지물이잖아요. 특히 자신의 노후 자산과 중요 정보를 폰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하드웨어 레벨에서 훔쳐보기를 원천 차단해주는 이 안도감은 애플의 그 어떤 몽글몽글한 감성이나 소프트웨어 기능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강력한 구매 동기로 작용할 겁니다. 자산 보호와 프라이버시의 중요성, 저 역시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회사의 철학의 차이를 보셔야 해요. 삼성이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물리적인 타인의 시선을 차단하는 데 집중이 있다면 애플은 철저히 통제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아주 탁월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왔습니다. 페이스 아이디 같은 거 말씀이시죠? 그렇죠. 페이스 아이디와 그 애플의 폐쇄적 보안 생태계를 굳게 믿고 있는 유저들에게 화면 시야각을 물리적으로 제어하는 기술 하나만으로 이제 삼성이 무조건 더 안전하다 이런 인식을 단번에 심어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 데이터를 폰 안에서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거든요.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제가 갤럭시 S26이 애플 생태계를 박살낼 거라고 믿는 세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S26에 탑재된 에이전틱 AI와 삼성의 개방형 생태계 전략입니다. 네, 에이전틱 AI요? 지금까지의 AI는 우리가 텍스트로 질문하면 답을 주는 좀 수동적인 챗봇이었잖아요. 하지만 S26의 에이전틱 AI는 나우너찌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아예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한테 오늘 저녁에 강남역에서 볼래? 하고 카톡이 오면 폰이 알아서 내 캘린더를 쫙 뒤져서 빈 시간을 찾고 강남역 근처 식당 예약창이랑 우버 호출 버튼을 화면에 띄워줍니다. 네, 상황을 인지하고 먼저 액션을 제안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점은 그 거대한 지능을 삼성 혼자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의 빅스비, 구글의 제미나이, 그리고 검색 최강자인 퍼플렉스티까지 이 세계 최고의 외부 AI들과 손을 잡은 개방형 파트너십으로 이뤄낸 결과거든요. 다양한 엔진을 쓴다는 거군요. 그럼 여기서 전문가님이 방금 말씀하신 보안에 대한 의문이 딱 생기겠죠? 내 캘린더나 카톡 내용을 구글 서버로 넘기는 거 아니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킵, 그러니까 낙스 인핸스드 인크립티드 프로텍션 시스템입니다. 킵 시스템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단순히 소프트웨어로 막는 수준이 아니에요. 칩셋 내부에 아예 완전히 격리된 물리적 보안 구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미나이가 내 사적인 대화를 요약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 데이터는 구글 서버로 가지 않고 오직 기기 내부의 킵 시스템 안에서만 라우팅됩니다. 기기 밖으로 안 나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요약 작업이 딱 끝나는 0.001초의 순간 그 임시 메모리는 암호화폐처럼 아예 복구 불가능하게 파기되어 버립니다. 철저한 폐쇄성 안에서 혼자 끙끙대는 애플 인텔리전스보다 세계 최고 수준의 AI들과 협업하면서 물리적 단위에서 보안을 완벽히 통제하는 삼성의 이 방식이 훨씬 진보한 청사진 아닙니까?
그 킨 메커니즘이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파기해서 보안을 유지한다는 점은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 개방형 연합군이라는 점이 장기적으로 독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이른바 파편화 리스크죠. 파편화 리스크요? 네.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폰이 알아서 예약을 잡아주고 텍스트를 요약해줬는데 그 똑똑한 행동을 한 주체는 과연 삼성의 빅스비입니까? 아니면 구글의 제미나이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퍼플렉시티입니까? 그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S6 자체의 지능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외부 엔진의 연산을 의존하다 보면 이 폰을 지배하는 소프트웨어적 정체성이 과연 삼성의 것인지 구글의 것인지 모호해집니다. 반면 애플을 보십시오. 그들은 칩셋 설계부터 운영체제, 클라우드 연동, AI 모델까지 모든 아키텍처를 자기들이 단일하게 통제합니다. 폐쇄적이긴 하죠. 폐쇄적이라 좀 답답해 보일 순 있지만 1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사용자 경험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이 원맨 밴드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마술의 가짓수는 파트너를 많이 끌어들인 삼성이 더 많아 보일지 몰라도 그 여러 파트너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향성이 달라지면 S26 내부의 AI 시스템은 결국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원맨 밴드의 비유가 상황을 아주 찰떡같이 설명해 주네요. 하지만 저는 애플의 그 원맨 밴드 철학이 이제는 정말 한계에 봉착했다고 봅니다. AI 시대의 진화 속도는 더 이상 한 기업이 모든 걸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삼성이 구글이나 퍼플렉시티와 손을 잡은 건 종속이 아니라 가장 영리한 형태의 오케스트라 지휘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삼성은 2나노 GA 반도체, 시야각을 통제하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완벽한 발열 제어라는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 무대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 각 분야에서 제일 연주를 잘하는 AI 솔리스트들을 쫙 불러 모은 거예요. 무대는 삼성이 깔아줬다는 거군요. 통해서 딱딱 교통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시청자분들께서 폰을 보다가 눈 침침해 라고 한마디 했을 때 기기가 맥락을 파악하고 알아서 다크모드를 켜주며 글자를 키워주는 이 놀라운 하이브리드 경험. 이걸 한번 맛보고 나면 모든 걸 자기 혼자 꾸역꾸역 하려다 시대에 뒤처지고 있는 애플의 그 답답한 정원으로는 절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삼성이 하드웨어 무대를 완벽하게 제공하고 지휘자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는 전략 자체는 아주 영리합니다. 특히 AI를 뜬구름 잡는 기술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기 제어와 연결시킨 그 실용성은 칭찬할 만하죠. 네, 실생활에 확 와닿거든요. 8K 영상 촬영을 할 때 피사체 소리는 놔두고 주변 군중 소음만 AI가 실시간으로 싹 날려버린다거나 기기를 360도로 마구 회전시켜도 수평이 완벽하게 유지되는 기능들은 물리적 하드웨어 제조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영역인 건 맞습니다. 삼성이 모바일 AI를 기발한 장난감 수준에서 진짜 생활의 인프라로 격상시킨 건 대단한 성과예요. 네, 바로 그 점이죠. 하지만 지휘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바이올린 연주자가 갑자기 자기는 다른 악보 연주하겠다고 엇나가면 음악은 망가집니다. 애플은 스스로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다 연주하니까 적어도 화음이 깨질 일은 없죠. 삼성이 이뤄낸 이 극단적인 하드웨어 스펙의 우위가 과연 파편화 리스크를 덮고도 남을 만큼 소비자들에게 강렬한 전환 계기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제가 틀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향후 시장 반응을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치열하게 논의하다 보니 어느덧 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참 밀도 높은 토론이 오갔는데요. 제 입장을 마지막으로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갤럭시 S26 시리즈가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 역사의 변곡점이라고 확신합니다. 핀펫의 한계를 넘어선 2나노 GAA 공정이라는 압도적인 물리적 엔진, 빛을 하드웨어 단위로 쪼개버리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그리고 데이터를 완벽하게 파기해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최고 수준의 외부 지능을 활용하는 개방형 에이전틱 AI까지. 네, 정말 숨가쁜 혁신들이었죠. 이 모든 것은 애플의 폐쇄성을 뚫고도 남을 강력한 파성추입니다. 출시 단 7일 만에 135만 대라는 기록적인 국내 사전 예약 수치는 이미 대중이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몸으로 직접 느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봅니다. 오늘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다 보니 저 역시 동의하게 되는 지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삼성이 5년 동안 집요하게 파고든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의 상용화라든지 2나노 공정 수율이라는 그 마의 구간을 돌파해낸 공학적 집념에는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삼성이 모바일 하드웨어 제조 역량에 있어서는 그 어떤 기업도 넘볼 수 없는 꼭대기에 서 있다는 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하드웨어는 뭐 끝판왕이죠. 다만 이 눈부신 무력 시위가 촘촘하게 짜여진 애플 생태계의 거대한 사회적 인력을 단숨에 끊어내고 모바일 시장의 권력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릴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최종적인 견해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도체 칩셋 속 전자의 흐름부터 픽셀 단위의 비통제 기술, 그리고 우리의 프라이버시 데이터를 어떻게 암호화하고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접근까지 글로벌 모바일 패권 경쟁의 심장부를 아주 깊숙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미래의 스마트폰 시장은 하드웨어의 물리적 한계를 부수고 나간 삼성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인가, 아니면 강력한 소프트웨어 연대의 힘을 가진 애플의 굳건한 방어로 유지될 것인가?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죠. 네, 그 흥미로운 판단은 온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거대한 기술적 격돌이 가져올 나비 효과가 우리의 일상을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바꿔놓을 것이라는 점이겠죠. 오늘의 한컷 세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모바일 패권을 뒤흔든 삼성 갤럭시 S26 시리즈의 압도적 기술력을 주제로 날카롭게 분석한 한컷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